여러분은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책, TV 프로그램, 영화는 많지만 50여 년 전 6명의 어린 소년들에게 일어났던 실화에 비하면 모두 시시하기만 합니다. 1966년 피터 워너라는 호주 남자가 태즈메이니아에 갔습니다. 자신의 어선이 있었던 곳이었죠. 호주에서 최대 부자 중 한 명의 아들이었던 그는 바다를 동경했고 어업회사를 설립하고 싶어 했어요. 이런 열정으로 그는 무인도로 여겨졌던 외딴 섬 아타로 향했죠. 피터는 여느 때처럼 통가 군도 주변을 여행하다가 섬에 이상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쌍안경으로 벼랑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절벽에 있는 불탄 흔적을 발견했죠. 산불 계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상했어요. 생각에 잠긴 피터는 무언가를 보고 숨을 죽였어요. 긴 머리의 소년이 절벽 쪽에서 달려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곧 다른 소년들이 절벽에 나타났어요. 첫 번째 소년이 피터의 배에 도착해서 놀랍게도 자신을 소개했어요. 소년의 이름은 스티븐이었고 섬에는 6명이 있고 15개월 동안 그곳에 있었다고 했죠. 호주 모험가는 호기심이 발동했고 소년들은 그들의 자초지종과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얘기해 주었어요. 모든 것은 아이들의 장난으로 시작되었는데 13세에서 16세 사이의 6명의 친구들이 학교를 하루 빼먹기로 했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틈을 타서 어느 남자의 낚싯배를 훔쳐 타고 바다로 나가서 아무 걱정 없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려고 했죠. 자신들이 폭풍 속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말이에요. 소년들은 지도나 나침반 없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8일 동안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음식도 물도 없었죠. 그런데 8일째 되던 날 소년들은 육지를 발견했어요. 아타 섬이었죠. 섬에 도착했을 때 소년들은 그곳이 전혀 천상의 섬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됐죠. 코코넛 나무도 모래 해변도 없었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바위 같았죠. 이 황무지 섬은 소년들에게 결코 안락한 곳이 아니었는데 배는 해안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위에 충돌했고 소년들은 세상과 단절되었어요.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어요. 소년들은 해안에서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또 다른 폭풍으로 바다에 휩쓸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산을 오르는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길을 찾는 동안 절벽 바위 밑에 집을 지었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살게 되었죠. 100일 동안 실패를 거듭한 후 마침내 산을 오를 방법을 찾았어요. 산에 오르는 데는 이틀이 걸렸는데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여러 번 멈춰야 했고 길이 막혔을 때는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오르는 길에 소년들은 수년 전에 섬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낡은 칼을 발견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정상에 올랐죠. 그곳은 산 아래의 가혹한 자연과는 전혀 달랐어요. 소년들은 과일나무가 무성한 조용하고 바람도 없는 산마루에서 머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간단한 도구로 불을 붙이는 방법을 기억해내서 간신히 불을 피웠죠. 일단 불을 피우고 난 후 한 번도 방치하지 않았고 불은 1년이 넘도록 꺼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20대 소년들은 바나나, 야생콩, 새, 찾을 수 있는 음식들을 모두 요리했죠. 하지만 물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아이들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찾았어요. 소년들 중 한 명이 나무줄기에서 물을 얻는 방법을 기억했죠. 물을 얻을 만큼 깊이 땅을 파는데 4일이 걸렸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다음으로 야자수 잎과 덤불로 집을 지었어요. 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집안으로 옮겼죠. 쥐들이 집안의 따뜻함에 이끌려 때때로 오두막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소년들은 그 문제도 해결했어요. 쥐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두꺼운 담요를 만들어 밤에 덮었어요. 얼마 후 소년들은 아타섬에서의 탈출을 시도했어요. 뗏목을 만들었지만 해안을 떠난 지 몇 분 만에 해안 절벽에 충돌했어요. 그때 소년들은 섬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누군가가 그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고 섬에서의 생활은 거의 일상이 되었어요. 소년들은 매일 밤낮으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서로 짝을 지어 일하기로 했는데 사냥하고 요리하고 집을 지키고 불을 지폈어요. 생활은 현명하고 편리하게 정돈되었죠. 콩 덩굴을 심고 새로운 바나나 농장을 만들고 물을 저장하기 위해 속이 빈 나무 기둥을 사용했어요. 심지어 한때 섬에 살던 사람들이 기르던 닭을 발견했고 곧 식단에 달걀이 추가되었죠. 힘든 날도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거대한 나무가 집 바로 옆으로 쓰러졌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사건은 새 사냥 중에 일어났어요. 한 명이 새 알을 찾기 위해 벼랑으로 올라갔어요. 더 많은 둥지를 찾으려고 평소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절벽에서 떨어진 거였죠. 친구들은 벼랑 아래에서 다리가 부러진 그를 발견했어요. 소년들은 친구를 벼랑 위로 끌어올리고 그를 돌봤어요. 코코넛 잎과 야자수 잎으로 부러진 다리를 고정시켰죠. 다친 소년이 걸을 수 없는 동안 다른 소년들이 그의 일을 대신하면서 그가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했어요. 4개월이 지난 후 소년은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다리에 상처는 남았지만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아타에서 6개월을 보내고 나니 소년들은 마치 이 섬에서 평생을 산 것처럼 느꼈어요.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다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정글에 가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 난 후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하고 계속 함께 일했죠. 지루할 때면 노래를 만들고 수제 악기를 연주했어요. 종종 섬에서 불행했지만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했죠. 매일 훈련을 하고 운동을 했고 때때로 테니스와 권투 경기를 하기도 했어요. 사계절이 바뀌었지만 그들의 일상은 매일 똑같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전망대로부터 배가 오고 있어! 라는 외침을 들었어요. 피터 워너의 보트였어요. 소년들은 눈에 띄기 위해 모든 것을 했어요. 한 명은 해안가로 달려갔고 다른 소년들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죠. 소년들은 가능한 한 빨리 보트로 헤엄쳐 갔어요. 가장 큰 두려움은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배는 떠나지 않았고 곧 6명의 소년들이 모두 보트 주위에 다다랐어요. 워너 선장과 선원들은 사다리를 바로 내리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 야생 소년들이 두려웠어요. 아이들은 아무 옷도 입지 않았고 머리는 긴데다가 얼굴도 더러웠거든요. 하지만 영어를 사용했고 호주인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소년들을 믿었고 그들을 배에 태우고 무전으로 통가 당국에 연락을 했죠. 이날 소년들은 구조되어 문명으로 돌아왔어요. 생존자들을 태운 배가 그들의 고향섬인 하아페바에 돌아오자 거의 모든 주민들이 물가를 나와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소년들의 가족들은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소중한 아들과 형제를 껴안고 키스했어요. 모두들 그들의 귀환을 축하했어요. 하지만 소년들이 집에 돌아오자 뭔가 일이 잘못됐어요. 피터는 소년들이 그들을 위한 환영 파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게 됐죠. 소년들은 감옥에 있었어요. 15개월 전 소년들이 훔쳤던 보트의 주인이 고소를 결정했고 아이들이 감금되었던 거죠. 하지만 피터 워너가 다시 아이들을 구해줬어요. 그는 소년들의 난파선 이야기가 완벽한 영화 소재라고 생각했고 이야기의 영화 판권을 호주 TV 채널에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을 어부에게 보트값으로 지불했어요. 그 후 소년들은 석방되었죠. 워너 선장은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통가 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왕이 그를 만나기 위해 초대했죠. 워너 선장을 만난 왕은 소년들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피터 워너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통가 바닷가에서 바닷가재 낚시 사업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왕은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피터 워너의 꿈이 실현되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회사를 그만두고 새 어선을 샀습니다. 소년들요? 그들은 그의 선원이 되었고 워너 선장과 함께 전 세계를 항해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